그녀의 이름은 윤세아였다. 김현수는 무심코 인스타그램의 탐색 기능을 뒤적이다가 마치 오래된 서류철 구석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한 것처럼 그녀의 계정을 마주쳤다. 팔로우 버튼 옆에는 그녀의 낯익은 듯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스크롤을 멈췄다. 화면 속 3장의 사진과 2개의 스토리 하이라이트. 그것이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는 전부였다. 같은 학교, 공과대학, 3년 선배였는지 후배였는지 아니면 같은 학년이었는지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다만 확실한 것은 20대 초반의 청춘을 공유했던 4년 동안 단 한 번도 말을 섞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캠퍼스는 넓었고 그의 전공은 기계공학, 그녀의 전공은 건축학이었으니 물리적으로 마주칠 일도 드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수는 그녀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공대 도서관의 열람실 구석, 중앙 잔디밭을 가로지르던 흐릿한 오후의 햇살 아래, 또는 북적이는 학생회관 식당 앞에서 늘 차분하고 주위에 옅은 장벽을 두른 듯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 그 이미지 속의 그녀는 늘 혼자였지만 외로워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고독이 그녀를 더욱 눈에 띄게 만드는 역설적인 힘이 있었다. 졸업 후 3년, 현수는 평범한 중견기업의 연구원으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데이터에 파묻혀 지냈다. 권태롭고 예측 가능한 삶. 그에게 인스타그램은 무의미한 정보의 흐름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세아의 계정은 그 흐름을 갑자기 멈춰 세웠다. 게시물은 단 3개. 첫 번째는 작년 가을, 짙은 흑빛의 도자기 사진. 두 번째는 올해 초, 눈 덮인 산의 능선. 그리고 가장 최근 게시물은 2달 전, 오래된 목조 건물의 천장 디테일을 찍은 사진이었다. 일관성 없고 자신을 드러내는 종류의 사진도 아니었다. 흔한 셀카나 일상 공유는 전무했다. 스토리는 아예 비어 있었다. 이 침묵하는 계정에서 현수는 어떤 말을 건넬 수 있을까? 휴대폰 화면을 빤히 들여다보던 현수는 문득 자신이 처한 상황의 우스꽝스러움을 깨달았다.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7년 전 같은 공간에서 공기를 나누었으나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뒤늦게 존재를 알리려 한다니. 그것도 소통의 단서가 거의 없는 SNS를 통해서. 현수는 잠시 망설였다. 메시지 버튼을 누르자니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미지의 사람에서 종권 있는 미지의 사람으로 변질될 것 같았다. 하지만 이 희미한 연결고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충동적인 감정이 더 강했다. 이대로 그녀의 존재를 다시 잃어버리면 이 권태로운 일상이 얼마나 더 짙어질까? 현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유일한 공통분모는 K대라는 4글자였다. 안녕하세요. 혹시 K대 건축학과 윤세아 선배 혹은 동문 님이신가요? 저는 13학번 기계공학과 김현수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DM 드려 죄송합니다. 그는 문장을 써 내려가다 지웠다. 너무 딱딱하고 공식적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의 학교 윤세아 선배님 맞으신가요? 탐색하다가 동문분인 것 같아서요. 이번엔 너무 가볍고 탐색하다가라는 부분이 왠지 스토킹처럼 느껴졌다. 현수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기분이었다. 결국 그는 진심을 가장 덜 왜곡하는 문장을 선택했다. 김현숙 안녕하세요. 윤세아님. 죄송하지만 혹시 K대 건축학과 졸업하신 윤세아님 맞으신가요? 제가 13학번 기계공학과 김현수인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대화는 한 번도 못 해봤지만 예전에 캠퍼스에서 뵌 적이 있어서요. 탐색하다가 발견하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신뢰를 무릅쓰고 DM 드립니다.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메시지 창 옆에 작은 길분 표시가 선명하게 떴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그의 메시지는 그녀의 DM 요청함 구석으로 날아갔을 것이다. 답장이 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 5%. 아니, 어쩌면 그녀는 아예 이 메시지를 보지 않거나 스팸으로 분류해 삭제할 수도 있었다. 현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모니터를 바라봤다. 데이터 분석에 집중해야 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인스타그램의 푸른색 알림창에 쏠려 있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다. 아무런 알림도 오지 않았다. 현수는 메시지를 보낸 직후에 열기가 식어버리고 대신 씁쓸한 후회만이 남았음을 느꼈다. 괜히 보냈어. 낯선 사람으로 남았으면 적어도 민망하진 않았을 텐데. 셋째 날 오후, 현수가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왔을 때 휴대폰 화면에 인스타그램의 푸시 알림이 떠 있었다. 윤세아님이 회원님의 메시지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현수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수락, 거절이나 무응답이 아니라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창을 열었다.
그의 메시지 밑에 짧은 답장이 붙어 있었다. 윤세압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건축학과 졸업했어요. 오래전에 뵌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동문이시군요. 반가워요. 눈도 방긋. 반가움의 이모티콘이 모든 경계를 허무는 듯했다. 현수는 당황했다. 거절당할 것을 예상했기에 막상 이렇게 공손하고 부드러운 답장이 오니 다음 단계를 어떻게 밟아야 할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대화는 한 번도 못 해봤다고 고백한 그의 메시지에 그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솔직하고도 예의 바른 반응을 보였다. 현수는 다시 머리를 쥐어쌌다. 여기서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뭐 하세요? 같은 진부한 질문을 던질 수는 없었다. 이어진 대화가 자연스러워야 했다. 그의 눈은 다시 그녀의 게시물로 향했다. 흑빛 도자기, 눈 덮인 산, 목조 건물의 천장. 이 중 하나에 집중해야 했다. 도자기 사진이 가장 흥미로웠다. 김현숙 답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계과라서 사실 건축학과 건물 쪽은 갈 일이 거의 없었는데 도서관이나 학생회관에서 몇 번 뵌 적이 있었어요. 워낙 조용히 공부하시던 모습이 인상적이어서요. 게시물 중에 도자기 사진이 있더라고요. 혹시 직접 만드신 건가요? 흙 색깔이나 형태가 참 멋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틀이 아닌 고작 1시간 만에 답장이 왔다. 윤세앗 아니요.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작년에 우연히 들른 작은 공방에서 발견한 건데 저 흙의 질감이 좋아서 찍어봤어요. 건축이든 뭐든 결국 재료를 다루는 일이라 그런지 흙에 관심이 많아요. 현수님은 기계공학이시니 혹시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눈도 방긋. 현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단순히 답장을 해준 것이 아니라 그의 질문을 받아주면서 동시에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것도 공통의 키워드인 재료를 연결고리로 삼아서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김현숙, 저는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엔진 쪽 금속 재료의 강도나 내구성을 연구하는 일이 주된 업무예요. 건축에서 흙이 가진 정적인 매력이 있다면 기계공학에서 금속은 엄청난 동적 스트레스를 견뎌내야 하는 반대편의 재료인 것 같습니다. 웃음. 윤세앗 재료의 동적인 부분이라니 흥미롭네요. 정반대의 매력이지만 결국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본질적인 요소들이죠. 저는 지금 개인 건축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어요. 작은 프로젝트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짓는 빌보다 생각하는 딜이 더 많지만요. 개인 건축 디자인 스튜디오. 현수는 그녀가 캠퍼스에서 느꼈던 그 조용하지만 단단한 이미지가 졸업 후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주로 전공과 관련된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서 서로의 가치관과 일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현수는 그녀가 지극히 섬세하고 작은 디테일에도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현수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공감하며 존중을 표했다. 윤세압, 어쩌면 저희는 대학교 때 한 번쯤은 말을 섞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공학이라는 큰 틀은 같으니까요. 기계가 뼈대를 만들고 건축이 그 뼈대에 옷을 입히는 것 같기도 하고. 웃음. 김현숙, 그렇게요. 그때는 서로가 너무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사실 DM을 보낼 때 많이 망설였거든요. 윤세압, 저도 낯선 DM을 열어보는 건 쉽지 않은데 K대라는 내 글자가 주는 묘한 동질감 때문에 열어봤어요. 현수님이셨군요. 현수는 가슴이 뛰었다. 그녀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그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더 이상 단순한 동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막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한 대화 상대였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세아와의 다음 대화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에게는 이제 그녀에게 대화 이상의 것을 제안해야 할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섣부른 제안은 이 프레젤한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었다. 그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다시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세 번째 게시물. 오래된 목조 건물의 천장 디테일 사진. 사진 아래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김현숙, 세아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게시물 중에 오래된 목조 건물 천장 사진이 있던데 그 사진은 혹시 어디서 찍으신 건가요?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 시간이 건드린 재료의 깊이가 느껴져서요. 출근 후 현수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는 조바심을 억누르며
평소보다 더욱 업무에 몰두하려 애썼다. 점심시간이 되자 알림이 울렸다. 윤세아 봐, 현수님. 그 사진은 작년 가을에 지방 출장 갔다가 들렀던 작은 사찰의 일부예요. 건축가로서 영감을 많이 받는 곳이죠. 특히 그 천장의 목재 이음새가 정말 훌륭했어요.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의 결합만으로 지탱하고 있는 구조였는데 기계공학적 관점에서 봐도 정말 대단한 구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답장은 현수의 다음 제안을 위한 완벽한 발판이 되어주었다. 김현수와 못 없이 나무 결합만으로요. 저도 실제로 보면 정말 감동할 것 같습니다. 저처럼 기계적인 재료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구조 역학일 것 같아요. 김현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다음에 서울에 그런 전통 건축물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전통 건축물이나 아니면 재료의 흥미로운 쓰임이 돋보이는 건축 공간에 대해 세아님의 설명과 함께 짧게라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부담되시면 언제든지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현수는 식은땀을 흘렸다. 이제 거절당하면 모든 대화가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현수는 알고 있었다. 온라인상의 대화는 아무리 깊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 관계를 현실로 끌어내지 못하면 그저 잠시 불꽃이 튀었던 에피소드로 남을 뿐이었다. 1시간 30분의 긴 점심시간. 현수는 샐러드를 깨작거렸지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다. 1시 5분. 드디어 답장이 왔다. 윤세아 현수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현수님의 금속 재료에 대한 지식이나 구조를 바라보는 공학적인 시각이 궁금했어요. 건축은 결국 중력을 이겨내는 일이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어떠세요? 안국역 근처에 좋은 카페 겸 갤러리가 있어요. 전통 가옥을 개조해서 재료의 대비가 흥미로운 곳입니다. 저도 거기서 영감을 많이 받았고요. 현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성공이었다. 단순히 만나자가 아닌 같이 무언가를 경험하자는 제안을 그녀가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것도 자신이 잘 아는 영감을 받은 공간으로 초대하면서. 김현수가 정말 좋습니다. 토요일 3시 안국역 근처 카페 겸 갤러리. 제가 도착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아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게요. 웃음. 현수는 메시지 창을 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테이블에 놓인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며칠 동안 시들해 보였던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았다. 7년 만의 만남. 아니, 7년 만에 처음으로 말을 나누는 만남. 이제 그의 권태로운 일상에 새로운 변수가 던져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토요일 오후의 장면이 그려지고 있었다. 고요하고 섬세하며 어쩌면 약간의 어색함도 감도는 그 공간에서 그는 그녀에게 캠퍼스에서부터 이어진 희미한 호감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만남이 그저 동문 간의 짧은 만남으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약속된 토요일. 김현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안국역에 도착했다. 그의 손에는 며칠 밤을 새워 읽은 한국 전통건축 관련 서적 2권이 들려 있었다. 세아와의 대화가 전문적 영역으로 깊어질 경우를 대비한 최소한의 준비였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히 호감을 가진 남자이기 이전에 그녀의 전공 분야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동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안국역 3번 출구에서 나와 고즈넉한 북촌 방향으로 걸어 올라갔다. 현수가 도착하기로 한 카페 겸 갤러리는 한옥 골목길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목련재, 간결하고 우아한 현판이 눈에 띄었다. 외부의 마당은 자갈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현대적인 유리와 전통적인 목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외관은 그녀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짐작하게 했다. 재료의 대비,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 현수는 건물 앞에서 심호흡을 했다. 혹시 모를 어색함을 떨쳐내려 애썼다. 2시 55분. 그는 망설이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요했다. 높은 천장은 석가래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한쪽 벽면 전체는 통유리로 처리되어 바깥에 작은 정원을 끌어안고 있었다. 은은한 향나무 냄새와 커피 볶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카운터 옆쪽, 햇살이 잘 드는 창가 테이블에 세아는 이미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약속 시간 정각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도착해 있었다. 현수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이나 희미한 대학 시절의 기억과는 달리 현실의 그녀는 훨씬 더 선명하고 입체적이었다. 베이지색 니트와 짙은 갈색의 긴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한옥 공간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차분한 스타일이었다. 그녀의 앞에 놓인 찻잔과 작은 스케치북. 세아는 현수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살짝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여전히 옅은 경계의 장막이 드리워진 듯했다. 현수 씨,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DM 속의 문장들처럼 차분하고 조용했다. 안녕하세요, 세아 씨. 혹시 기다리셨어요? 좀 일찍 와서 죄송해요. 현수는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준비해온 책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아니요. 저도 이 공간을 좀 느끼고 싶어서 일찍 왔어요. 앉으세요. 세아는 현수에게 맞은편 자리를 권했다. 현수는 자리에 앉아 그녀를 마주 보았다. 7년 만에 처음으로 1m 남짓한 거리에서 마주하는 시선. 그는 순간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잊어버렸다. 혹시 커피 드셨어요? 여기 대추차가 유명한데 공간이랑 잘 어울려서 추천해요. 세아가 먼저 침묵을 깼다. 아, 아직이요. 그럼 대추차로 할게요. 좋은 추천 감사합니다. 현수는 얼른 카운터로 가 주문을 하고 돌아왔다. 찻잔과 함께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현수는 긴장한 탓에 목이 살짝 잠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준비해온 서적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혹시 이 공간, 목련제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정말 독특해요. 세아의 눈빛이 빛났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처럼 생기 넘치는 표정을 지었다. 네, 이 건물은 원래 1930년대에 지어진 한옥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석가래와 기둥은 그대로 살려두고 벽체만 현대적인 재료로 보강한 거죠. 특히 저 창문 쪽 보세요. 예전에는 종이문이었던 자리에 통유리를 넣어서 바깥 정원의 사계절을 그림처럼 볼 수 있게 했어요. 한옥의 착용이라는 개념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거죠. 세아는 손짓으로 창밖을 가리켰다. 현수는 그녀가 가리킨 곳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설명대로 창밖의 작은 정원이 마치 한 폭의 액자 속 그림처럼 보였다. 착경이요. 자연을 빌려와서 풍경을 즐긴다는 뜻이죠. 저도 예전에 책에서 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건축가의 설명을 들으니 훨씬 와닿네요. 맞아요. 빌려온 경치. 건축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수 씨가 아까 DM에서 재료의 깊이를 언급하셨는데 이 공간이 딱 그래요. 오래된 나무의 시간적 깊이와 투명한 유리가 주는 공간적 확장성이 대비되면서도 하나로 연결되죠.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재료의 대비. 정말 멋진 해석입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하다 보니 모든 재료를 기능과 대구성의 관점에서만 보게 되거든요. 강철이 얼마나 버티는지, 알루미늄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런데 세아 씨의 설명을 들으니 재료에도 감성과 시간이라는 차원이 있다는 걸 다시 깨닫습니다. 현수는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의 책으로 손을 가져갔다. 사실 세아 씨 만나기 전에 이 공간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전통건축 관련 책을 몇 권 봤어요. 한옥의 구조와 미학 같은 거요. 세아는 현수가 준비해 온 책을 보고 살짝 놀란 듯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와, 현수 씨 정말 준비 많이 하셨네요. 기계공학과 연구원분이 이런 책까지 읽으시다니. 저는 오히려 현수 씨가 연구하시는 금속의 세계가 궁금해요. 그 무거운 재료들이 수만 킬로미터를 움직이는 자동차의 심장이 된다는 건 어떤 건축물보다도 역동적인 창조 같아요. 역동적인 창조라니 좋은 표현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로 피로 파괴와 강성을 연구하는 건데 결국 세아 씨가 말씀하신 중력을 이겨내는 일과 비슷해요. 저희는 힘을 이겨내는 거죠. 예를 들어 엔진 내부의 피스톤은 고온과 고압, 그리고 수없이 빠른 왕복 운동을 견뎌야 해요. 재료의 원자 배열 하나하나가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죠.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단 1%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설계와 재료의 균질성이에요. 세아는 현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스케치북에 작은 메모를 했다. 원자 배열, 스트레스, 균질성. 흥미롭네요. 건축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불균질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 같아요. 목재는 다 같은 나무가 아니고 흙은 다 같은 흙이 아니잖아요. 그 미세한 차이를 인정하고 결합시켜서 더 큰 안정성을 만들어내죠. 반면 기계는 불균질성이 곧 치명적인 실패로 이어진다는 게 정말 다릅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핑퐁처럼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며 깊어졌다. 현수는 세아의 섬세한 관찰력과 깊은 철학에 매료되었고
세아는 현수의 명료한 논리와 이성적인 사고에 호기심을 보였다. 그들은 단순한 동문이 아닌 서로의 전문 분야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동료처럼 느껴졌다. 어색함은 사라지고 지적인 교감의 기쁨만이 공간을 채웠다. 대화가 잠시 멈췄을 때 세아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현수 씨 덕분에 제가 연구하는 분야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금속의 세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네요. 자동차 엔진의 단면도를 보면 정말 복잡하죠. 그 안에 수많은 재료가 오차 없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게 경이롭습니다. 현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대화의 주제를 일상으로 돌리기로 했다. 이제 그녀의 사적인 영역에 조심스럽게 다가갈 차례였다. 저도 세아 씨를 다시 만나게 된 게 정말 놀랍고 감사해요. 사실 제가 DM을 보낼 때만 해도 답장 기대는 거의 안 했거든요. 세아 씨가 인스타에 개인적인 사진이나 일상 이야기를 거의 안 올리시잖아요. 세아는 고개를 들고 현수의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에 찰나의 망설임이 스쳤다. 네, 저는 SNS를 즐겨 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나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기록으로 남기려고 노력해요. 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현대 사회의 자연스러운 방식이기도 한데요. 현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찻잔을 감싸쥔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저는 건축가로서 남고 싶어요. 저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삶보다는 제가 만든 결과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나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타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소모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록할 때도 항상 대상에 초점을 맞춰요. 도자기, 산의 능선, 오래된 천장. 전부 제가 발견한 아름다운 결과물들이죠. 현수는 그녀의 진솔한 태도에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모든 행동과 삶의 방식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의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세아 씨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대학교 때 세아 씨를 봤을 때 느꼈던 그 벽의 정체를 알겠어요. 그건 벽이 아니라 세아 씨의 소중한 세계를 지키는 울타리였군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늘 받았는데 오늘 대화하면서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세아의 얼굴에 옅은 홍조가 스쳤다. 그녀는 진심으로 이해받았을 때 나오는 미소를 지었다. 현수 씨는 정말 섬세하시네요. 대부분은 저를 까칠하거나 너무 조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울타리라는 표현 감사합니다. 저도 현수 씨를 보면서 기계공학을 하시는 분들은 늘 이성적이고 차가울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대화하면서 따뜻한 감성과 깊은 사색을 가진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현수는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동문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는 안 되었다. 세아 씨, 사실은요. 제가 DM을 보낸 건 단순히 동문이라서 반가워서만은 아니었어요. 세아는 현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질문을 담고 있었다. 대학교 때부터 저는 세아 씨를 여러 번 뵈었어요. 멀리서나마요. 도서관에서, 식당에서. 그럴 때마다 세아 씨는 늘 조용하고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의 저는 늘 세아 씨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었지만 결국 용기를 내지 못했죠. 졸업하고 나서도 문득문득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고요. 현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우연히 인스타에서 세아 씨 계정을 발견했을 때 저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7년 동안 간직했던 어쩌면 짝사랑이었을지도 모르는 감정을 이번에야말로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세아 씨의 지적인 매력에 더욱 끌리고 있지만요. 세아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평온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현수의 고백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주변에 찻잔 부딪히는 소리, 은은한 음악 소리마저 멀게 느껴졌다. 현수 씨,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세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대학교 때 제가 현수 씨를 제대로 인식조차 못했던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저는 워낙 주위를 잘 보지 못하고 제 세상에만 몰두하는 편이라. 아닙니다. 제가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죄송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현수가 황급히 말했다. 하지만 현수 씨가 저에게 DM을 보내기 위해 그렇게 고민하고 또 오늘 만남을 위해 건축책까지 읽고 오신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행동이니까요. 세아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거부감은 없었다. 저는 현수 씨가 동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단순히 호기심을 해소하려 했다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현수 씨의 메시지에서 그리고 오늘 대화에서 저에 대한 존중과 제 일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어요. 그 점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세아는 손을 들어 그의 눈을 다시 마주쳤다. 현수 씨, 저는 지금 누군가를 깊이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 삶의 거의 모든 에너지가 스튜디오, 일과 제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현수 씨와 나눈 대화는 정말 즐거웠어요. 제 생각을 확장시켜준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수에게 명확하지만 상처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전달했다. 그래서 저는 현수 씨와의 만남을 딱 한 번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아요. 현수 씨와의 대화는 저에게 영감을 주니까요. 하지만 어떤 기대를 강요하거나 제가 현수 씨에게 충분한 시간을 내어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에 몰두하는 시간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는 세아의 솔직함에 안도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설픈 희망을 주지 않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도 않았다. 세아 씨, 감사합니다. 저도 세아 씨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합니다. 제가 세아 씨에게 바라는 건 시간이 아니라 대화였어요. 오늘처럼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대화요. 세아 씨가 편하실 때 가끔씩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일 겁니다. 현수는 세아에게 억지로 감정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이 관계는 천천히, 조용히, 건축가의 도면처럼 섬세하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현수 씨. 세아의 눈빛이 더욱 부드러워졌다. 그럼 제가 다음에 세아 씨의 작업실 근처로 가서 금속 재료를 쓰는 공학적 관점에서 세아 씨의 작업을 한번 구경해봐도 괜찮을까요? 혹시 재료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세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스튜디오는 늘 어수선할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쯤 괜찮으세요? 제가 프로젝트 마감이 임박해서 늦게까지 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저녁 식사 대신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짧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 저녁 7시. 제가 작업실로 찾아갈게요. 대신 제가 저녁 식사는 준비해 가도 될까요? 마감 중이시면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실 것 같아서요. 간단한 샌드위치라도. 현수는 세심한 배려를 더했다. 세아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오늘 처음 보는 맑고 순수한 웃음이었다. 와, 현수 씨의 배려는 정말 따뜻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수요일에 스튜디오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첫 만남은 성공적이었다. 그들은 찻잔을 비우고 갤러리 안쪽의 작은 전시 공간을 함께 걸었다. 그들이 나눈 대화는 전통 건축과 재료, 그리고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로 가득 차 있었다. 현수는 그녀에게 다음 만남의 약속을 받아냈고 그녀의 마음에 존중과 진심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데 성공했다. 목련제 앞에서 현수와 세아는 헤어졌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아 씨, 저는 정말 즐거웠어요. 현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도요, 현수 씨. 현수 씨 덕분에 주말 오후가 지적으로 충만해졌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세아가 뒤돌아 골목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현수는 가슴 벅찬 기분을 느꼈다. 7년 전 캠퍼스의 익명 속에서 바라보기만 했던 그녀가 이제 그의 삶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연애의 시작이 아니라 그의 정체되어 있던 삶에 깊이를 더해줄 새로운 지적, 감성적 관계의 시작이었다. 이제 그의 일상은 단순한 데이터 분석과 금속 연구가 아니라 섬세한 건축가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녀의 울타리 안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가는 신중한 탐험이 되었다. 수요일 저녁, 김현수는 세아의 스튜디오를 찾아가기 위해 퇴근 후 서울의 외곽 순환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도심의 번잡함에서 살짝 벗어난 오래된 인쇄소가 밀집된 지역의 2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가 보내준 주소로 내비게이션을 설정하자 익숙했던 그의 일상은 다시 한번 새로운 풍경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약속대로 직접 만든 샌드위치와 따뜻한 밀크티를 보온병에 담았다.
단조로운 회사 식당 음식에 익숙해진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정성이 담긴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다. 현수가 도착한 건물은 회색빛 콘크리트와 철근이 그대로 노출된 전형적인 산업 공간이었다. 1층의 어두운 인쇄소를 지나 낡은 철 계단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끝에 스튜디오 3개이라고 쓰인 간결한 나무 명패가 보였다. 현수가 문을 노크하자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현수 씨, 오셨네요. 늦지 않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아는 작업복으로 보이는 짙은 남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대충 묶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단정했고 피곤함 속에서도 눈빛은 살아있었다. 그녀의 뒤로 보이는 스튜디오 내부는 현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장 같았다. 세아 씨, 안녕하세요. 제가 혹시 방해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잠시 쉬어야 할 타이밍이었어요. 들어오세요. 세아는 현수를 안으로 안내했다. 스튜디오는 넓었지만 온갖 도구와 자료로 가득 차 있었다. 한쪽 벽면 전체에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도면과 스케치, 재료 샘플들이 정신없이 붙어 있었다. 중앙의 큰 테이블 위에는 제도판, 연필, 그리고 세아의 손때 묻은 스케치북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현수가 익숙한 공대 연구실에 정리된 데이터와는 달리 이곳은 창조의 혼돈 그 자체였다. 와, 정말 작업 중이시군요. 활기차 보입니다. 현수가 감탄하며 말했다. 활기라기보단 마감의 압박에 가깝죠. 웃음, 앉으실 곳이 마땅치 않아서 죄송해요. 저기 테이블 끝에 잠시 앉으세요. 현수는 테이블 구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는 들고 온 보따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제가 마감하시는 동안 식사라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간단히 샌드위치랑 밀크티 좀 싸왔어요. 잠시 쉬면서 드세요. 세아는 현수가 내민 보온병과 포장된 샌드위치를 보고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얼굴에 진심 어린 고마움이 떠올랐다. 현수 씨, 정말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꼬박 이틀 밤을 새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어서 드세요. 저는 세아 씨가 작업하시는 거 잠깐 구경하고 있을게요. 저도 연구할 때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되거든요. 세아는 현수의 배려에 감동한 듯 잠시 제도판을 내려놓고 샌드위치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밀크티를 마시며 현수에게 짧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현수는 그 미소만으로도 오늘 이곳에 오기 위해 겪었던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현수는 그녀가 식사하는 동안 주위에 붙어있는 도면들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그중 하나의 도면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투명한 유리 패널과 얇은 목재 루버가 섬세하게 결합된 작은 도서관 프로젝트였다. 세아 씨, 이 도서관 프로젝트가 지금 마감하시는 건가요? 현수가 조용히 물었다. 세아가 샌드위치를 다 먹고 휴지로 입가를 닦으며 답했다. 네, 이게 이번 주 마감입니다.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일부인데 기존의 폐공장 건물을 작은 지역 도서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현수 씨도 보셨겠지만 주변이 모두 낡은 산업 건물들이잖아요. 와, 콘크리트와 유리의 조화가 멋집니다. 특히 저 목재 루버를 사용한 게 인상적이네요. 루버의 폭과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현수의 질문에 세아는 눈을 빛냈다. 그녀는 현수의 시각이 단순한 감상이 아닌 구조와 디테일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현수 씨, 역시 공학도라 시선이 다르시네요. 맞습니다. 루버는 일정하지 않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불규칙한 패턴을 사용했어요. 외부의 빛이 건물 내부로 들어올 때 그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의 패턴이 계속 변하길 바랐거든요. 세아는 테이블 위에 놓인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 안에는 루버의 간격 변화에 따른 빛의 유입 패턴을 계산한 섬세한 드로잉들이 가득했다. 루버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면 그림자도 기계처럼 일정하게 반복되겠죠. 하지만 저는 도서관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자연처럼 예측 불가능한 빛의 흐름 속에서 책을 읽기를 바랐어요. 예측 불가능한 빛의 변화 속에서 오히려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일정하지 않은 패턴이 주는 역설적인 편안함이랄까요. 현수는 그녀의 설명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기계공학자인 자신은 모든 것을 규칙과 정확성으로 통제하려 하는데 그녀는 그 불규칙성에서 미학적 가치와 심리적 효과를 찾아내고 있었다. 불규칙한 패턴이 주는 역설적인 편안함. 정말 철학적입니다. 저는 그 패턴을 설계하려면 복잡한 알고리즘을 짜야 할 텐데 세아 씨는 이 모든 것을 드로잉과 감각으로 구현해 내시는군요. 이것이 건축과 기계공학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제로 오차를 목표로 하지만 세아 씨는 빈간적인 오차를 끌어안으려 하시는군요. 맞아요. 건축은 결국 인간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현수 씨의 말에도 깊이 공감해요. 이 모든 불규칙성도 결국은 콘크리트나 유리가 견뎌주는 구조의 안정성 비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요. 현수 씨의 분야가 없었다면 이런 디자인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결국 서로 뼈대와 피부 역할을 하는 거죠. 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수가 관심을 보였던 도면 쪽으로 걸어갔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 제가 현수 씨의 도움을 받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 도서관 천장 구조예요. 세아는 도면의 일부를 가리켰다. 천장에는 얇은 철제 프레임이 격자 무늬로 교차하는 구조가 그려져 있었다. 도서관은 책의 무게 때문에 하중이 상당해요. 그래서 기존 콘크리트 슬래브를 유지하되 천장 쪽을 개방감 있게 보이고 싶어서 얇은 철제 프레임을 썼어요. 하지만 디자인을 위해 프레임을 최대한 얇게 가져가다 보니 계산상으로는 하중을 견디지만 장기적인 피로 파괴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제가 구조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으로 돌려봤지만 현수 씨처럼 실제 재료를 다루는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했어요. 현수는 세아가 내민 도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단순히 베쁘다는 감상 대신 곧바로 재료의 물성을 고려한 공학적인 사고에 돌입했다. 세아 씨, 이 프레임에 사용된 철제의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예상되는 최대 하중은요? 지금 보기에 철제의 두께가 상당히 얇은데 만약 용접 접합 부위에 집중되는 응력,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을 줄이지 못한다면 세아 씨가 우려하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수는 도면 위로 손가락을 짚어가며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업무에 몰두할 때처럼 진지하고 명료했다. 제가 볼 때는 프레임 자체의 강성 문제보다는 접합부 설계가 핵심입니다. 용접 대신 볼트 접합을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볼트 접합을 하되 하중 분산을 위해 접합 부위를 조금 더 넓게 설계하는 거죠. 아니면 접합 부위에 국소적으로 인장 강도가 더 높은 합금을 사용하거나요. 세아는 현수의 전문적인 조언에 깊은 집중을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복잡한 구조를 해독하는 건축가의 그것과 같았다. 볼트 접합이요. 미적인 부분 때문에 용접을 고수하려고 했는데 안전과 내구성이 최우선이죠. 현수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접합 부위에 다른 재료를 쓰는 아이디어는 정말 신선합니다. 기존의 철제와 색상이나 질감이 비슷하지만 강한 합금을 써서 기능은 강화하고 디자인은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요. 역시 재료공학 전문가의 시각은 다르네요. 그들은 1시간 가까이 그 도서관 프로젝트의 구조와 재료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었다. 현수는 자신의 지식이 그녀의 창조적인 작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세아는 그의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에 깊은 신뢰를 보냈다. 대화가 끝난 후 세아는 깊은 한숨과 함께 미소를 지었다. 현수 씨 덕분에 막혔던 부분이 뻥 뚫린 기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역시 공학은 건축의 근본이네요.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세아 씨, 저는 늘 수치와 데이터만 다루는데 세아 씨의 작업을 통해 제가 연구하는 재료들이 어떤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제 일의 의미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세아는 테이블 위에 샌드위치 포장지를 정리하며 말했다. 현수 씨가 가져다준 샌드위치와 밀크티 덕분에 다시 에너지가 충전되었어요. 제가 보답해야 하는데 지금은 마감이 급해서요. 다음에 제가 제대로 식사 대접할게요. 아닙니다. 저는 세아 씨의 작업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늘 제가 오래 머무르면 마감에 방해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현수는 일어나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벌써요? 조금 더 계셔도 괜찮은데? 세아가 아쉬운 듯 말했다. 괜찮습니다. 세아 씨는 마감에 집중하셔야죠. 제가 일요일 저녁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마감 끝내시고 푹 쉬세요. 현수는 세아에게 짐이 되는 대신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시간을 존중하는 것을 택했다. 현수가 문 쪽으로 걸어갈 때 세아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현수를 따라 문 앞까지 다가왔다. 현수 씨, 사실 오늘 현수 씨가 해주신 조언이 너무 고마워서요. 세아는 책상 위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쓱쓱 연필로 무언가를 적었다. 그리고 그것을 현수에게 건넸다. 이건 제가 쓰는 노트예요. 현수 씨가 주신 아이디어를 잊지 않고 싶어서요. 볼트 접합, 인장 강도가 높은 합금. 세아는 종이 뒤편에 자신의 필체로 무언가를 더 적었다. 그리고 종이를 현수에게 완전히 건넸다.
현수는 종이를 받았다. 앞면에는 그들이 나눈 공학적 조언이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세아의 개인적인 연락처,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다. 윤세학 010xxxxxxx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하세요. 고마워요. 현수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인스타그램 DM과 약속된 만남을 넘어선 그녀의 개인적인 연락처. 이것은 그녀의 세계가 자신에게 한 걸음 더 열렸음을 의미했다. 세아 씨, 고맙습니다. 현수는 종이를 소중하게 접어 지갑에 넣었다. 제가 현수 씨에게 보답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서요. 그리고 현수 씨가 저에게 주시는 관심과 배려, 제가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는 제가 먼저 현수 씨에게 연락드릴게요. 마감 끝나면요. 세아는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현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일방적인 호감 표출을 넘어 상호 존중과 지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하는 섬세한 신뢰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현수는 그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그녀의 삶의 속도를 존중함으로써 그녀의 단단한 울타리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다. 네, 저는 기다릴게요. 세아 씨, 마감 잘 끝내시고 꼭 연락 주세요. 현수는 스튜디오 문을 닫고 다시 낡은 철 계단을 내려왔다. 밤 공기가 그의 얼굴에 차갑게 닿았지만 그의 마음은 뜨거웠다. 그는 7년 만에 찾은 희미한 인연을 이제는 끈끈한 현실의 관계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지갑 속의 종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이름과 연락처. 현수는 주저하지 않고 그 번호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했다. 일요일, 늦은 오후. 현수는 세아에게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하루 종일 집안을 서성거렸지만 억지로 그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녀의 약속을 믿고 그녀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녁 8시. 드디어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가 아닌 그가 방금 저장한 둔세아라는 이름. 윤세학 현수 씨. 저 마감 무사히 끝냈어요. 이제 겨우 숨 좀 돌립니다. 현수 씨가 주신 샌드위치랑 조언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현수 씨에게 정식으로 저녁 대접하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 이번 주 화요일 저녁 어떠세요? 현수는 바로 답장했다. 김현숙 세아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감 축하드려요. 화요일 저녁 너무 좋습니다. 세아 씨가 편하신 곳으로 정해주세요. 윤세아, 제가 현수 씨 직장 근처 강남 쪽에 괜찮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알고 있어요. 화요일 저녁 7시. 괜찮으세요? 김현수, 네. 7시 강남. 완벽합니다. 제가 그날 일찍 가서 기다릴게요. 현수는 휴대폰을 들고 소파에 쓰러졌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적인 공학 프로젝트를 마쳤을 때보다 더 큰 성취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약속을 지켰고 먼저 연락을 해왔으며 다음 만남은 덤무가 아닌 온전한 저녁 식사였다. 그것도 그가 아닌 그녀가 먼저 제안하고 장소를 정한 만남이었다. 현수는 이제 그녀에게 밥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의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킬 기회를 얻었다. 그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그녀의 계정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현수에게는 이제 그 침묵 뒤에 숨겨진 따뜻하고 섬세한 건축가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세계는 더 이상 미지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정성스럽게 다듬고 설계해야 할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되었다. 화요일 저녁, 김현수는 강남의 약속 장소에 거의 1시간 일찍 도착했다. 그가 도착한 레스토랑은 세아가 설명한 대로 세련되면서도 과하게 화려하지 않은 분위기였다. 벽돌과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된 인테리어는 현대적이면서도 재료 본연의 질감을 살리려 한 건축적인 감각이 느껴졌다. 역시 세아가 고른 장소다웠다. 현수는 예약된 테이블에 앉아 세아를 기다렸다. 그는 오늘이야말로 두 사람의 관계가 지적인 동문을 넘어 개인적인 관계로 전환되는 중요한 날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지난번 만남이 그녀의 일, 건축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자리였다면 오늘은 그녀의 개심과 감정에 다가갈 차례였다. 정각 7시, 세아가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지난번 스튜디오에서의 작업복 대신 짙은 네이비 컬러의 블레이저와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단정한 스타일이었지만 그 단정함 속에서 세련된 여성적인 매력이 돋보였다. 그녀는 머리를 자연스럽게 풀고 있었다. 현수 씨,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퇴근하고 오느라 조금 바빴어요. 아닙니다. 세아 씨,
마감 끝내시고 이렇게 멋지게 하고 나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정말 예쁘세요. 현수는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담아 칭찬했다. 세아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고맙습니다. 현수 씨도 오늘 정장 차림이시니 연구원이라기보다는 멋진 비즈니스맨 같아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메뉴를 골랐다. 현수는 그녀가 좋아하는 메뉴가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물었고 세아는 현수에게도 추천할 만한 음식을 골라주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지난주 스튜디오에서의 마감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현수 씨가 주신 조언 덕분에 최종 도면의 접합부 설계를 보강했어요. 교수님께 보고했는데 구조적 안정성에 대해 크게 칭찬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마워요. 제가 도움이 되었다니 기쁩니다. 세아 씨가 가진 디자인 철학에 제 작은 지식이 덧붙여진 것뿐이에요. 그 도서관이 완성되면 꼭 한번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꼭 현수 씨에게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세아는 진심으로 말했다. 음식이 나오자 대화는 조금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흘러갔다. 세아 씨, 마감 끝나고 푹 쉬셨어요. 꼬박 이틀 밤을 새셨다고 들었는데? 현수가 염려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네, 어제는 정말 종일 잠만 잤어요. 잠이 최고의 회복제더라고요. 웃음. 현수 씨는 매일 반복되는 연구원 생활이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늘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겨서 지루할 틈은 없는데 현수 씨의 일은 정해진 루틴이 많을 것 같아서요. 맞아요. 제 일은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매일 수치와 씨름하고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는 작업이 주를 이루죠. 권태롭다면 권태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반복 속에서 오는 완벽함의 추구를 즐기는 편입니다. 제가 설계한 부품이 수십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자동차의 심장 역할을 한다는 건 저에게 큰 보람이죠. 현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사실 제가 DM을 보내기 전까지는 그 권태가 꽤 심각했어요. 제 삶도 제 연구실의 금속처럼 강하고 견고하지만 왠지 모르게 녹슬어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세아 씨를 만나고 세아 씨의 작업을 보면서 제 삶에도 새로운 재료와 구조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아 씨의 세계는 저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세아는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현수의 말에 집중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이전보다 더 깊은 이해를 담고 있었다. 현수 씨,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현수 씨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감사해요. 저는 현수 씨의 단단하고 논리적인 세계를 존중합니다. 제 작업은 늘 감성과 구조 사이에서 흔들리는데 현수 씨는 저에게 그 구조의 핵심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죠. 저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요? 현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그녀가 그들의 관계를 단순히 즐거운 대화 상대를 넘어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필요성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아 씨, 단순히 전공이 같다는 동질감 이상으로 저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졌다. 세아 씨는 대학교 때부터 늘 조용하고 자신만의 세계가 확고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혹시 건축을 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특히 세아 씨처럼 자신의 철학이 강한 분들은 외부의 요구와 타협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세아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다. 레스토랑의 조명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반짝였다. 힘든 점이요. 많았죠. 저는 항상 좋은 건축은 시간의 흐름을 견뎌야 한다고 믿어요. 화려하고 유행을 따르는 건축 대신 100년 후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건축을 하고 싶죠. 하지만 클라이언트들은 대부분 당장의 이익과 최신 유행을 원해요. 제 철학과 현실의 요구가 부딪힐 때마다 좌절했죠. 특히 사회 초년생 때는 제 의견이 쉽게 묵살되곤 했어요. 세아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현수 씨, 저는 건축이 버티는 힘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중력과 싸우고 바람과 습도와 싸우는 건물이 결국 시간이라는 가장 큰 힘을 이겨내고 오래도록 서 있는 것처럼 저도 제 철학을 지키기 위해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제 작업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죠. 세아 씨의 삶의 태도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 연구 분야와 비슷하네요. 저희도 피로 파괴라는 현상과 싸우죠. 수없이 반복되는 스트레스 속에서 재료가 결국 부서지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아 씨는 그 반복적인 스트레스 속에서도 스스로를 잘 지켜내신 것 같아요. 현수는 진심으로 그녀를 응원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분위기는 훨씬 더 부드럽고 편안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건축과 기계라는 단어에 얽매이지 않고 30대 초반의 청춘이 공유하는 꿈과 고민,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현수 씨,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세아가 갑자기 몸을 숙이며 물었다. 네, 말씀하세요. 대학교 때 저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셨어요? 솔직하게요. 현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숨기지 않고 답하기로 결심했다. 이 순간의 솔직함이 그들의 관계를 규정할 것이라 믿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세아 씨에 대해 아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공도 다르고 대화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아 씨는 늘 주위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맑고 깨끗한 공기 속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마치 잘 다듬어진 단단한 목재 기둥처럼요. 저는 당시 목적 없이 방황하던 평범한 공대생이었는데 세아 씨의 그 확고함이 저에게는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제가 가진 불안함이 정화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건 순수한 동경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세아는 현수의 솔직함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공감과 이해를 담고 있었다. 동경. 저도 현수 씨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현수 씨가 제 작업실에 왔을 때 제 복잡하고 어지러운 도면들 속에서 바로 핵심을 짚어내시잖아요. 불규칙한 빛의 패턴이 아니라 그 패턴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의 핵심을요. 저는 현수 씨의 그 논리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해체해내는 능력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부족한 부분이니까요. 세아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현수 씨, 오늘 저녁 정말 즐거웠어요. 현수 씨와의 대화는 항상 저를 긴장시키면서도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현수도 잔을 들어 올렸다. 저도요. 세아 씨. 세아 씨를 만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가볍게 잔을 부딪혔다. 그 짧은 순간의 시선 교환은 단순한 저녁 식사를 넘어선 새로운 약속을 의미했다. 레스토랑을 나선 후 두 사람은 잠시 강남의 밤거리를 걸었다. 네온사인과 빌딩 숲 속에서 그들은 도시의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도시의 건물들은 너무 성급하게 지어진 것 같아요. 빨리 짓고 빨리 부수고 마치 영속성 없이 소모되는 금속처럼요. 세아가 아쉬운 듯 말했다. 하지만 세아 씨가 곧 이 도시를 바꿀 거예요. 세아 씨의 도서관 프로젝트처럼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건축이 늘어난다면 이 도시도 좀 더 숨쉬는 공간이 되겠죠. 현수는 그녀의 꿈을 응원했다. 현수가 세아를 택시 승강장까지 바래다 주었다. 세아는 현수를 돌아보았다. 현수 씨, 오늘 멋진 저녁 고마워요. 제가 다음 주에는 왠지 현수 씨의 작업실이 궁금해지네요. 제가 현수 씨가 일하시는 공간에 가서 현수 씨의 세계를 한번 느껴봐도 될까요? 세아가 먼저 제안했다. 현수는 깜짝 놀랐다. 그녀가 먼저 그의 딜터인 연구실을 방문하겠다고 제안하다니. 이것은 그녀가 그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였다. 와, 물론이죠. 세아 씨. 제가 일하는 곳은 좀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세아 씨의 눈으로 본다면 분명 새로운 발견이 있을 겁니다. 대신 보안 때문에 연구실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고 저의 회사 건물 1층 로비와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현수 씨가 매일 출근하는 건물의 재료와 구조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아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어떠세요? 저녁 7시. 제가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현수 씨가 일하시는 곳에서 뵐게요. 세아는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가 멀어질 때까지 현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현수는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그녀가 자신에게 보내는 신뢰의 제스처를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짝사랑을 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세계에 초대받았고 이제 그녀는 그의 세계에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직업적 영역과 개인적 영역을 조심스럽게 교차시키며 견고하고 깊은 기반 위에 구축되고 있었다. 마치 세아의 건축물처럼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영속성을 목표로 하며 약속된 금요일. 김현수는 퇴근 시간 내내 긴장과 설렘을 감출 수 없었다. 세아가 자신의 연구 분야를 직접 경험하고자 회사에 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큰 의미였다.
평소라면 칙칙하게 느껴졌을 회사 건물도 오늘은 그녀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될 공간처럼 느껴졌다. 현수가 근무하는 자동차 부품 연구소는 강남 외곽의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었다. 건물은 10년 전에 지어진 최신식이었지만 기능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건축적인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현수는 세아가 이곳을 보고 실망할까 봐 살짝 염려되었다. 저녁 7시 정각. 현수는 깔끔하게 정리된 1층 로비에서 세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색 화강암과 통유리로 마감된 로비는 웅장했지만 딱딱했다. 세아가 로비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지난번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짙은 색 코트를 입어 전문적인 분위기가 더욱 강조되었다. 그녀는 들어서자마자 천장을 올려다보거나 벽면의 재료를 손으로 만져보는 등 건축가 특유의 관찰력을 발휘했다. 세아 씨, 어서 오세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현수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현수 씨, 여기 구조물이 정말 단단해 보이네요. 외부의 기둥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트러스 구조가 꽤 인상적입니다. 전형적인 기능주의 건축이네요. 세아는 현수에게 인사를 건네면서도 건물을 분석하고 있었다. 기능주의 건축이라. 저의 회사 건물에 그런 멋진 이름이 붙을 줄은 몰랐습니다. 웃음. 제가 세아 씨의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처럼 저희는 1층 로비의 카페에서 잠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 옆에 조용한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카페는 퇴근 시간이라 한산했다. 세아 씨, 혹시 회사 건물에 실망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아 씨가 작업하시는 목련제 같은 곳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망이라뇨. 현수 씨, 저는 이 건물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곳은 철저하게 목표를 위해 설계된 공간이에요. 모든 재료와 구조가 가장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죠. 현수 씨가 연구하시는 금속처럼 강성과 내구성이 최우선입니다. 여기서 세아 씨의 세계가 시작되는군요. 세아는 카페 벽면에 얇은 스테인리스 스틸 마감재를 가리켰다. 이 스틸 벽면 보세요. 현수 씨, 빛을 반사하지만 동시에 차갑고 단단해서 내부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죠. 현수 씨의 연구원으로서의 삶의 태도가 이 건물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논리적이고 견고하고 외부로부터 쉽게 흔들리지 않는. 현수는 세아의 섬세한 관찰력에 놀랐다. 그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철학을 읽어내고 있었다. 세아 씨 말씀이 맞습니다. 이 건물은 저희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감정보다는 데이터와 효율이 지배하는 공간이에요. 오늘 세아 씨를 모시고 왔는데 혹시라도 제가 연구하는 분야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현수는 가방에서 작은 금속 조각 3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하나는 짙은 회색의 강철, 다른 하나는 은빛의 알루미늄 합금,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티타늄 합금이었다. 이 세 조각이 제가 주로 다루는 재료입니다. 세아 씨가 건축에서 흙과 나무의 질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 재료들의 물성을 다룹니다. 이 강철 조각은 자동차 엔진의 핵심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인데 수천 도의 고온과 수백만 번의 반복적인 압력을 견뎌야 하죠. 현수는 세아에게 강철 조각을 건넸다. 세아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 손으로 만져보았다. 차갑고 무겁고 이 작은 조각에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네요. 현수 씨는 이 재료들이 극한의 환경에서 부서지지 않도록 설계하시는군요. 건축물이 지진을 견뎌내는 것과 같은 원리네요. 맞습니다. 저희는 피로 파괴라는 현상과 싸웁니다. 세아 씨의 건축물에서 구조적 균열이 발생하면 전체가 위험해지는 것처럼 저의 부품도 미세한 균열 하나가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죠. 제가 하는 일은 그 미세한 균열의 발생을 수치로 예측하고 재료의 합금을 설계해서 그 균열을 막는 것입니다. 세아는 알루미늄 조각과 티타늄 조각을 차례로 만져보았다. 이 알루미늄은 강철보다 훨씬 가볍네요. 티타늄은 더 단단한데 질감은 또 다릅니다. 현수 씨, 제가 이걸 보니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신가요? 현수가 궁금한 눈빛으로 물었다. 건축에서 짓는다는 행위는 결국 중력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건물이 서 있는 한, 그 건물은 계속 중력의 힘을 받고 있죠. 현수 씨의 재료들도 마찬가지네요. 자동차가 달리는 한, 그 부품들은 끊임없이 파괴하려는 힘과 싸우고 있어요. 현수 씨의 일은 그 파괴에 맞서 영속성을 설계하는 일이군요. 그 영속성을 설계하는 과정이 바로 현수 씨의 삶의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수는 세아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직업을 단순한 금속 다루기가 아닌 파괴에 맞선 영속성의 추구라는 철학적 개념으로 승화시켜 주었다. 세아 씨 말씀대로입니다. 저는 늘 완벽하게 기능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100년이 지나도 부서지지 않고 제 기능을 다하는 부품이요. 세아 씨가 짓고 싶어 하시는 시간을 견디는 건축과 제 경속성을 가진 재료는 어쩌면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공학적 지식의 교류를 넘어선 삶의 근본적인 가치관에 대한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직업을 통해 서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대화가 무르익었을 때 현수는 주저했던 마지막 질문을 던지기로 했다. 세아 씨, 저희가 이렇게 서로의 일과 철학에 대해 깊이 대화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제가 세아 씨에게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동문으로서의 존경심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아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현수를 바라봤다. 그녀는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세아 씨를 처음 봤을 때의 동경심이 이제는 함께 삶을 공유하고 싶은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세아 씨의 섬세함, 강한 철학, 그리고 제 삶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합니다. 제가 세아 씨의 삶에, 세아 씨의 건축에, 그리고 세아 씨라는 사람에게 곁에서 영속적인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현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세아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세아 씨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누군가를 깊이 만날 준비가 안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아 씨의 일과 시간을 존중하고 싶어요. 하지만 세아 씨에게 정식으로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저와 진지하게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관계를 시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긴 침묵이 이어졌다. 주변의 조용한 카페 분위기가 그들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세아는 현수의 손에 들린 티타늄 조각을 바라보았다. 현수 씨, 저는 현수 씨의 진심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DM에 답장을 하고 현수 씨를 제 작업실에 초대하고 또 오늘 현수 씨의 직장까지 찾아온 건 저 역시 현수 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아는 조용히 말을 이어나갔다. 저도 현수 씨와의 만남이 지적 교류를 넘어 제 삶의 구조에 현수 씨라는 가장 견고한 재료를 포함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현수 씨는 제가 흔들릴 때마다 논리적인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사람이니까요. 세아는 현수의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현수 씨가 저에게 영속적인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현수 씨와의 관계를 성급하게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는 영속성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저는 빠른 사랑보다는 시간을 견디고 서로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며 구축되는 관계를 원합니다. 그녀는 현수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했다. 네, 현수 씨. 저는 현수 씨와 진지한 관계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의 관계는 일반적인 연애의 속도와는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제 일과 꿈을 포기할 수 없고 현수 씨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서로의 삶의 구조를 존중하며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서로에게 결합해야 합니다. 현수 씨의 금속처럼 강한 능력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요. 현수는 세아의 대답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히 개수가 아니라 그들의 관계가 가져야 할 설계 원칙을 제시해 준 것이었다. 세아 씨, 감사합니다. 세아 씨가 원하시는 대로 저희는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이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겁니다. 세아 씨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세아 씨의 모든 꿈을 제가 존중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현수는 테이블 위의 금속 조각들을 바라봤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그가 연구하는 재료처럼 강한 인장 강도와 내구성을 목표로 하는 정교하고 섬세한 프로젝트가 되었다. 그 후 현수와 세아의 관계는 그들의 설계 원칙대로 흘러갔다. 그들은 매일 연락하지 않았다. 세아는 작업에 몰두할 때, 현수는 연구에 집중할 때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사적인 연락을 자제했다. 대신 그들의 만남은 깊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현수는 주말마다 세아의 스튜디오 근처로 가서 그녀가 설계한 프로젝트에 사용될 재료의 물성이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자료를 가져다 주었다. 세아는 현수가 연구하는 합금의 미학적 가능성이나 그 재료가 만들어내는 현대도시의 풍경에 대한 건축적 영감을 공유했다. 한 번은 세아가 현수의 회사 근처 공원에서 현수에게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작은 도자기를 선물했다. 현수 씨, 이건 제가 작년에 직접 만든 거예요. 흙을 빚어 가마에 넣으면
불의 온도에 따라 휘어지거나 갈라지죠. 완벽하게 똑같은 도자기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미학이 있어요. 현수 씨가 다루는 금속과는 정반대의 매력이죠. 현수 씨의 단단한 책상에 놓아두고 때때로 이 불완전한 미학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수는 그 도자기를 연구실 책상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 그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그의 이성적인 세계에 세아가 불어넣은 따뜻하고 유연한 감성이었다. 또 다른 날, 현수는 세아를 데리고 자신이 일하는 연구소의 보안 구역 밖 자동차 내구성 테스트 실험장 주변을 걸었다. 굉음과 함께 차들이 극한의 조건에서 테스트되는 모습을 보며 세아가 말했다. 현수 씨, 저기 저 차가 수백 번을 충돌하고 파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더 안전한 차가 되는 거군요. 저희의 관계도 저렇게 파괴적인 갈등이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겪으면서 결국 더 안전하고 견고한 형태로 완성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아 씨. 저희는 서로의 인장 강도를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미세한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하는 재료들이 궁극적으로 안전과 영속성을 목표로 하듯 저의 관계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들의 관계는 느렸지만 매 만남마다 깊이를 더해갔다. 그들은 흔한 연인들처럼 달콤한 미러를 나누기보다는 서로의 삶의 가장 깊은 부분인 철학과 비를 공유하며 서로를 성장시키는 동반자가 되어갔다. 6개월 후, 현수는 세아가 설계한 도서관 프로젝트의 완공식에 함께 참석했다. 폐공장 부지에 세워진 그 도서관은 콘크리트와 유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현수가 조언했던 대로 접합부는 인장 강도가 높은 합금으로 보강되어 있었다. 세아는 완공식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이 도서관이 시간을 견디는 건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구조적 안정성과 영속성의 가치를 더해준 제 가장 든든한 조언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세아는 연단에서 내려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현수에게 다가왔다. 현수 씨, 고맙습니다. 이 건축물은 현수 씨와의 지적, 감성적 교류가 낳은 결실이에요. 현수 씨의 단단함이 없었다면 이 디자인은 현실화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현수는 세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에 느껴지는 그녀의 손의 온기는 그 어떤 금속보다 따뜻하고 생명력 있는 재료였다. 세아 씨, 이 도서관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적인 영감을 줄 거예요. 저에게 세아 씨가 영감을 준 것처럼요. 그들의 관계는 이제 캠퍼스의 익명성, DM의 망설임, 그리고 일방적인 짝사랑의 단계를 완전히 벗어났다. 그들은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꿈을 지지하며 가장 견고하고 깊은 기반 위에서 사랑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날 밤, 현수는 세아에게 말했다. 세아 씨, 저희의 관계는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흔한 연인들의 6개월과는 달랐지만 저는 이 관계의 구조가 100년 후에도 변함없이 서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설계였고 저는 최고의 재료를 찾았습니다. 세아는 현수의 어깨에 기대며 조용히 속삭였다. 현수 씨, 저도 현수 씨와의 관계가 완벽하게 기능하는 영속성을 가진 구조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가장 견고한 합금이 된 것 같아요. 현수는 그녀를 안았다. 7년 전 캠퍼스에서 먼발치로 바라보았던 조용하고 단단한 그녀는 이제 그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구조물이 되어 있었다. 인스타그램 DM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건축과 기계공학이 만나 가장 이상적인 병속성을 설계해 나가는 섬세하고 견고한 사랑 이야기로 완성되고 있었다.